변호사님, 네. 요즘에는 이제 재테크가 진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재테크를 함으로써 좀 오히려 뭐 일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취미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또 변호사님께서 뭐 투자, 재테크,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네. 이거를 주제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테크 공부는 사실 우리 제목도 그렇지만 네, 취미가 아니고요. 음,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 네, 네. 그래서 이 생존 재테크 일종의 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유를 다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직장인들이나 일단 재테크에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지만, 또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 공부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벌써 약간 그렇죠. 알러지 반응 일으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약간 재테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변호사님은 좀 일 특성상 좀 돈이 많은, 흔히 부자들도 좀 많이 만나시고, 네.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재테크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좀 소주제로 잡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재테크 공부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 거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뭐 혁명으로 뒤집지 않은 이상 네. 공부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내 가족이랑 노후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잖아요. 네. 학교는 사실은 일할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각자가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그 현타가 오는 시점이 이제 보통 취업했을 때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했다. 아니면 주변에 누가 재테크로 대박난 사람이 있다거나 네네. 결혼했는데 집값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다. 이럴 때 현타가 와서 각성하게 되거든요. 일찍 각성하면 좋은 거니까. 네. 우리가 이 영상으로 좀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게 네. 아주 작은 효과지만 각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재테크라고 하면 이제 그냥 돈을 모아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다. 주식, 부동산. 이게 가장 약간 교과서적인 생각인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전체적인 공부 계획이나 방향성은 좀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뭘 공부하는데 동력을 얻으려면은 네. 자기가 왜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유 없는 짓을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네. 운동할 때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헬스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재테크도 목표를 일단 정해야 돼요. 그 재테크의 목표라고 하면 뭐 행복하게 산다 이게 아니고요. 숫자로 특정할 수 있는 돈이 가장 자극적이고 목표를 이루기가 쉬워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정확한 금액, 목표 금액을 정하고 네. 그걸 언제까지 할지 기한을, 데드라인을 정해야 돼요. 이 목표와 기한을 정하는 게 재테크 공부의 출발이다 라는 거고요. 저는 순자산 100억을 40대 안에 만든다. 순자산 100억 40대 안에 만든다는 게 목표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네. 남은 시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와 기한을 숫자로 박아놓는다. 이게 일반인 것 같아요. 1단계가 이제 수치화된 금액과 그렇죠. 이제 기한, 데드라인을 잡아놓는 거.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지금 목표를 바로 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목표를 정하고 나서 이제 실현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불가능한 목표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보통 뭐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뚝딱뚝딱 거릴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좀 잘못 교육을 받은 게 네. 목표를 정할 때 실현 가능성을 따지고 목표를 정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목표는 목표 자체로 그냥 정해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인간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강력하거든요. 네. 99%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는 내가 진짜 바라는 이상적인 위치를 정하고 매일매일 그걸 되새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허황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목표가 익숙하게 느껴지거든요.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이 이미 소화를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를 매일매일 각인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목표가 허황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그 목표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매일매일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결과를 내는 거고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성공 철학의 대가인데 네. 나폴레옹 힐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런 책이 있어요. Think and Grow Rich 그 베스트셀러거든요. 스테디셀러. 네. 거기에도 그렇고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아무튼 목표를 매일매일 무의식에 각인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그러다 보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일종의 시크릿 모드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목표를 계속 그 뇌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면 뇌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 행동이라는 게 뇌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 알게 모르게 그 목표에 이제 움직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 그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뭐 순자산 100억이라고 했는데 팀장님도 말이 되냐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고. 근데 저는 그런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네. 그런 목표를 정하고 매일 각인하는 게 얼마나 매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이 영상에서도 구체적으로 질러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도 변호사님은 그 무의식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를 그렇죠. 한 단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 영상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올려놓으면 네. 물론 이 보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남들에게 그걸 각인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목표를 떠올리고 각인하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는 네. 내가 말로 뱉어놓은 게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네. 어쨌든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약간 본인을 도구 삼아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목표를 일단 설정을 했다면 그럼 그때부터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목표는 그렇게 세우고요. 네. 물론 이제 계획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재테크로 성공하려면 네. 세 가지가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종잣 돈이 있어야 되고요. 종잣돈. 두 번째는 이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회는 사회에서 부여한 거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기회인지 알아차리는 능력은 지식이 달려있고 그 순간 내가 돈이 있어야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잣돈과 지식은 평소에 쌓아둬야 되거든요. 이 종잣돈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소득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두 가지를 이제 하는 방법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얘기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지식 관련해서 재테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그것만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투자 공부라고 하니까 또 사실 막막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 아까 책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게 책이랑 친하거나 가깝지 않은 분들은 책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고 요즘은 또 책 굉장히 안 보게 되잖아요. 뭐 그렇죠. 워낙 많은 영상 미디어에 쏟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잘 뭐 물어볼 사람도 주변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의 출발은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경제신문을 보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네. 근데 인터넷 기사가 많이 있지만 종이신문이 좋아요. 종이신문이 보기 싫은 것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경제 흐름을 잡는 데 좋고요. 그 용어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인중개사 공부 관련 얘기하면서 네. 법 공부 얘기하면서 법률 용어에 익숙해져야만 빨리 접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경제도 마찬가지로 경제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 제일 좋은 게 종이신문 읽기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신문을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흐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도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그 기본 마인드라든지 네. 재테크 기본 원칙에 대한 책이 좋아요. 그 실무로 들어가기보다는 기본부터 그렇죠. 일단. 기본부터 예컨대 뭐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찰리 모어 같이 네. 그 미국의 자본주의 대가들. 미국은 사실 부동산 대가보다는 주식 투자 대가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부동산을 한정하기보다는 네. 뭐가 됐든 그 투자로 성공한 위대한 대가들의 저서를 보는 게 좀 좋아요. 그 사람들의 투자 원칙이 있거든요. 네. 일단 한국에서도 이제 사업이나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쓰잖아요. 그런 이제 부회된 일반적인 마인드 책을 보는 게 좋고요. 네. 이건 제가 예전에 빠졌던 함정이기도 한데 네.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책을 고를 때 책 팔이를 위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의 그거 자체가 소득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업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로 성공했던 사람은 굳이 책을 쓰지 않아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책을 쓰는 거는 정말 순수하게
자기를 표현하기 쓰는 거고 책 팔이를 위해 쓰는 사람은 책이 소득원이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행동하지 않았던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투자로 성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책을 팔고 있겠지. 아, 그래서 그런 이론가의 책이라든지 네. 뭐 연구원의 책 이런 거는 잘 안 봐요. 약간 MSG가 많이 들어가는 네, 확률이 그런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갖다 쓰거나 내가 부자를 만나봤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뿐이지 본인의 그 몸에서 나온 경험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고를 때는 그 저자가 정말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맞는지를 봐야 되고 투자의 기본 마인드에 관한 책이 좋다. 네, 그거죠. 약간 주 수입원이 책이 아닌 그렇죠. 그런 분들을 고르는 게 상당히 좀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신문 읽기랑 책 읽기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처음 이제 투자나 재테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 또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하느라 네네. 생업 때문에 시간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어떤 신문 봐야 되는지, 뭐 어떤 책 봐야 되는지 좀 잘 모를 네네. 확률이 매우 높은데, 경제신문과 책을 좀 적응을 잘하는 방법, 이 피부랑 좀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 이런 팁도 또 있을까요? 제가 왜 기회는 세상이 부여하는 거지만 종잣돈과 지식은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건데 뭐 종잣돈 모으는 기간이 따로 있고 공부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부를 하면서도 본업에 충실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종잣돈 모이니까. 그래서 투자를 위한 기본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을 예컨대 뭐 3년으로 잡았다 하면은 네. 본업에 최대한 충실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만 올인할 수 없으니 이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빼지 말고요. 네. 보통 출퇴근 시간 하거나 이제 틈틈이 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만 잘 모아도 하루에 보통 한두 시간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이라도 토막 시간을 활용해서 책이나 신문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신문은 이제 도서관 가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종이 신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랑 잘 맞는 걸 선택해서 이제 구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도 그 오디오북 있고 책이 있는데 네. 활자책이 더 좋긴 해요. 그 인터넷 기사보다 종이신문이 좋은 것처럼 오디오북보다 종이책이 훨씬 더 자극적으로 잘 들어오긴 맞아요. 힘들긴 한데 근데 초반에 이제 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일단 오디오북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오디오북은 그 운전하거나 이동할 때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최대한 이제 재테크 책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 오디오북 들었던 내용 중에 좀 감명 깊게 읽은 내용이 있으면 종이책을 사서 본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종이책으로 봤던 것 중에 좀 감명 깊게 읽은 건 오디오북으로 제도를 한다든지 네. 이럴 때 오디오북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경제신문은 자기랑 잘 맞는 걸 하나 선택해서 매일 꾸준히 구독하면서 네. 하루에 뭐 5분이나 10분만 통독해도 되고 책은 토막 시간을 활용해서 한두 시간 정도는 꾸준히 오디오북이나 책으로 읽으면 된다. 이게 좋은 거죠. 책이 약간 이제 활자를 보시면 한 문장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좀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밟아가기 위해서 오디오북이라는 또 꿀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재테크와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추가적인 내용은 또 다음 편에서 또 자세히 저희가 다뤄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투자의 기본 원칙이나 전체적인 방향성을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종목들,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